부자 될까? 투자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살려고 했던 주식 들어갈지 간해보고 있었는데 몰라서 언제 들어갈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금융치료 언제 들어갈까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기를 갖다가 보시는 건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시기를 맞추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맞춘다는 사람조차도 그 운에 의존하는 게 이제 많다는 거죠. 반말 컨셉.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 분산 투자. 근데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종목을 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종목의 분산이 있고 또 그 시기의 분산이 있어요. 종목을 분산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이 자산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자산군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을 것이고, 기타 뭐 원자재도 있겠죠.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이를테면 뭐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코인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산군의 분산이 있고, 요 주식 안에서 주식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장주를 볼 것이냐, 뭐 가치주를 볼 것이냐, 뭐 배당주를 볼 것이냐,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성장주 안에서도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각자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군에 대한 분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고정 시기,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날에 이제 뭐 산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넣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테스팅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이 나는 2% 빠질 때 뭐 투자하겠다. 그럼 이때도 투자할 때도 금액을 나눠야 되니까 2% 빠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뭐 10분의 내가 이제 들 수 있는 돈의 10분의 1씩 넣겠다. 라는 어떠한 이러한 개념인 거죠. 뭐 나스닥 1%에 뭐 넣는다고 하든지, 뭐 그건 어쨌거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고정 시기를 갖다가 텀을 갖다가 길게 해가지고, 아까 뭐 월급일 때 한 달에 한 번 넣는데, 이를테면 이걸 갖다가 뭐 반기마다 이제 놓겠다. 뭐 이렇게 뭐 연마다 놓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마다 조금씩 사고 팔고를, 많이 오른 걸 갖다가 팔고 적게 오른 걸 갖다가 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이라고 이제 하죠. 그 타이밍을 볼 만큼 이제 확신이 안 들면은 사실은 안 사는 게 맞고, 확신이 드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고점에 잡으면은 또 배가 아프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주식이 많이 조정받았을 때 산 측면이 있겠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또 이제 들고 있기도 하는데, 일단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 시기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확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자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종목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는 거면은 소외주면은 또 이제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또 깔아앉은 걸 갖다가 다시 복구하는 데는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응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그 종목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이제 ETF로 대응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내가 ETF로 대응할 때 내가 관련된 산업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다. 이를테면은 반도체에서 나는 일을 하니까 반도체 산업군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공부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게 경기를 타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반도체 경기 순환주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 나갈 땐 잘 되는데 또 이제 공급이 넘쳐나면은 또 다시 이제 꺾이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갖다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반도체 이제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또 분산해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여하튼 나는 이런 걸 갖다가 다 머리를 갖다가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내 성향상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넣고 나서 조금 내비두는 스타일인데, 얘가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봤더니만은 막 마이너스 전고점 대비 30% 돼 있더라. 이러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못 버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브릿지원터의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펀드의 거장님이 만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는 모든 날씨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모든 날씨에. 그래서 자산군이 있는데, 아까 이제 자산이 있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자산을 넣지 않았으나, 근데 이 자산군을 갖다가 이제 이를테면 4가지로 놓은 거야. 4가지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식도 넣고, 채권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금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를 놓은 거야. 이렇게 놓고 나서 자산을 갖다가 배분해서 보니까 이 상관관계가
그 상관관계가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변동성이 준다는 거죠. 변동성은 높았을 때는 데미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다 망했잖아. 여러분 뭐로 망했어? 이거 쏙3라고 많이 했죠. 반도체 3배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서 이제 세이브로에 가면은 세이브로닷컴 치면 나와요. 세이브로닷컴 치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 그 1년 단위, 1주 단위, 뭐 한 달 단위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가지고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결제량 얼마 샀는지, 순매도, 그래서 매수해서 매도 뺀 거, 매도해서 매수 뺀 거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핫해. 그래갖고 자주 급등하면 급등한 이후에 올라타니까 핫한 걸 다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게 핫했잖아. 쏙슬 이런 거 핫했거든. 3배짜리 레벨이지, 3배짜리.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3배로 올라가니까 오를 때는 좋지. 근데 오를 때 계속 오르는가?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오르게끔 되는 마법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은 줄일 수 있으면은 좋다는 거. 그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니까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오를 때 떨어지는 자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럼 주로 이제 이를테면은 뭐 달러랑 금이랑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달러랑 현금이랑 약간 음의 상관. 물론 이제 달러가 오를 때 통상적으로 이제 금은 조금 떨어지고 금이 오를 때,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향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현금만 사람들이 다, 궁극에는 사실은 현금만까지도 망가지지.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이 짱일 때도 있는데, 채권이랑 또 주식은 또 사실은 음의 상관관계 약간 있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 다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거의 풀베팅 하잖아. 그지? 돈 있으면은 근질근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여기다가만 배팅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면은 그냥 개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로만 갑니까? 다 부동산으로만 가지. 왜냐면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거든. 변동성이.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다고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한 집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 거야? 또 판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벌지. 실제로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만 부동산이 10년간 잘랐을 때, 10년 이렇게 잘랐을 때 좋은 자산군인가? 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부동산은 상당히 가치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낮지.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샀다가 10년 동안 안 파니까 당연히 10년 대비해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국 시장에 넣었을 때는 20년 동안은 사실은 미국 시장은 사실은 연 8% 이상씩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연 8%로 20년 맞으면 얼마인지 압니까? 7.2의 법칙을 간단하게 쓰세요. 7.2의 법칙 아시다시피 기간 곱하기 이제 수익률인데, 그러면은 연 8%면은 8% 수익률하면은 기간 12년이 되면은, 아니네요. 9년이네요. 9년마다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 9년마다. 그럼 20년이면은 2배 하고도 남지. 왜냐 2년이 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20년 되면은 2배 하고도 여기서 좀 더 남아. 한 뭐 1.3배 남을까? 1.3%?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5배 되잖아, 5배. 20년에 5배. 20년에 5배 되는 거지, 20년에 5배. 20년 전, 얼마? 2002년도 때, 5억 됐던 거, 지금 25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지. 부동산은 이래. 엄청나네. 엄청난 거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20년에 5배 되는 거는 사실은 8%만 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넣었으면 다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레이달리오처럼 올 웨더 포트폴리오에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다만 여러분이 시드가 작잖아? 시드가 작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시드가 너무 작으니까. 시드가 작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투잡을 뛰든 뭐라든지 간에 먼저 이 종잣돈을 갖다가, 시드를 갖다가 좀 더 늘리는 데에 많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드가 작으면은 분산할 이유가 없어. 분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배우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없냐면 시드가 작은데 100만 원 가지고 분산해가지고 20개 종목에 분산했어요. 이거 5만 원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재팟이 터져도 안 된단 말이야. 분산해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종목을 갖다가 몰빵으로 가셔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지. 근데 다만 이제 아까 1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곤란하지만, 아까 메인 자산 따로 있고 위성 서브 자산 따로 있을 때 이 서브 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시드를 갖다가 키우는 게 중요한데, 시드가 어느 정도 컸다. 여러분의 그 데미지를 입힐 만큼은 컸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냥 소득자로 해봅시다. 3천만 원 소득자인데 내가 3천만 원을 갖다가 넣고 있어요. 자기 몸값이, 자기 연봉이랑 는 투자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기 몸, 여러분들 다음 년에 고가 받아가지고 연금 인상했는데 얼마큼 올라갑니까? 한 10% 올라가요? 10% 올라가면 말도 안 되게 인상된 거지, 사실은. 3,300만 원 다음번에 이렇게 받으면은 잘 받은 거 아닌가? 보통 아마 물가 인상률에다가 플러스 알파 줄 거예요. 이거 사실은 뭐 간혹 가다가 뭐 동결 한다면 다행인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른다는 얘기지. 근데 얘 자산은 아까 봤지만은 연봉률로 따졌을 때 8% 나온다는 얘기지. 걔네들은 왜 그러면 계속 우상향이냐? 걔네들은 미국은 401k라고 해가지고 그 근로자 연금에 들어있어요, 돈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주가가 무너지면은 정권이 위기를 맞아. 그래서 이걸 무너지게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쓴단 말이야,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무너져.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10년 중에 2년 무너지고 8년 오르면은 그냥 오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시장을 갖다가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거의 시장의 오류가 뭐예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본인이 가까이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주식은 가까이 있는 거 잘한다고 하니까 뭘 투자해? 한국 주식 투자하지. 부동산은 가까이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딜 투자해? 자기가 간 지역에 옆에 있는 동네밖에 안 사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옆에 있는 것만 사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편향성이 있다는 거지. 가까이 있는. 근데 가까이 있는 건 사실은 한국 주식이, 한국의 시총이 전 세계 시총의 1%밖에 안 돼. 1%밖에. 근데 1%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산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글로벌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전 세계 25%에 해당하는 미국의 달러로 자기 자산을 해칭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환율이 어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300원이 넘어갔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 주식은 별로 안 떨어지니까 환율 1,300원이니까 미국 주식 들어가기는 어려워. 한국 주식 할래? 라고 하는데 사실은 환율이 이게 1,100원에서 1,300원 가면은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산은 삼성전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다. 6만 원이 그대로 있다 칩시다. 이거 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달러로 바꾸면은 이거 6만 원이 이거 얼마야? 50불로 바뀐다는 얘기지. 50불이 안 되는 얘기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게 60불 했던 게 50불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녹아나리는 건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달러 자산에 해칭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 아까 이제 레이 달리오 얘기 나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레이 달리오 올 웨더 포트폴리오 아까 4개로 나눈 거 말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거 구글에서 쳐요. 포트폴리오 혹은 네이버에 쳐도 상관없어. 비주얼라이즈라고 치면은 사실 이 단어가 몰라서 그렇지 네이버 치면은 이걸 사용하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 자산구를 갖다가 영어로 돼 있어. 물론 영어로 돼 있는데 네이버 치면 잘 나와. 유튜브 치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저기 상품명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 안에다가 이 티커를 집어넣는 거야. 티커를 집어넣었을 때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어. 그래서 미국 주식 그럼 여기다가 미국 ETF도 돼요? 안 하나요? 다 개별 종목 하나요? 여기다 내가 VT를 집어넣었어. VT는 전 세계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이제 중기체예요. 여기다가 내가 그래서 반도체 SOXX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가 이 자산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50% 넣고 이거를 20% 넣고 이거를 30% 넣었을 때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 이거 대신에 그냥 나는 스파이에다가 500에다 100% 집어넣은 거랑 기간도 정할 수 있어. 10년 동안 수익률을 보자. 수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탔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데 얘를 탔을 때는 얘는 뭐 이렇게 흔들리더라. 그러면은 얘가 물론 스파인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얘가 변동성이 더 큰 거지. 근데 나중에 올라간 거는 더 많이 올라갔어. 더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얘가 더 많이 올라갔지. 좀 더 많이 올랐다. 극적으로 좀 만들어 올라.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보니까 얘는 연평균으로 보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 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파란 주식이 핫하긴 한데 이거는 여기 때 이미 여러분은 팔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대다수는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제일 마지막에 파는 가격이 제일 저점에서 여러분이 팔잖아요. 그럼 언제 사 다시? 올라가면 요때서야 사잖아.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은 적은 게 마음에 좋다. 다만 이게 만약에 핵심 자산이 아니라 유성 자산이면은 이런 거 탈 수 있죠.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로 해가지고 본인이 백데이터 테스팅을 여러 번 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탔을 때 원래 아까 얘기한 거 4분지로 나온 거는 되게 이제 기초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많이 나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갖다가 그냥 나는 장기채에 투자하겠다. 장기채. 미국 장기 국채에다가 이거 20년짜리 이상 국채인데 티커명은 여기다가 40% 집어넣고 국채에다가 40% 넣는 거지. 주식을 30% 만든 거야. 주식은 이제 스파이에 넣었어. 스파이. 500개 기업. 이 스파이는 사실은 좀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이거 200은 변화가 없어. 코스피 200은 변화가 없는 고인물이고 스파이는 생물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500개 기업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수익률 안 나온다고 하면 퇴출돼요. 정규 500등인데 맨날 바뀌는 거야. 얘는 한국의 정규 200등인데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는 200등? 그러니까 얘는 고인물이지. 못해도 그냥 내가 코스피 200 그냥 있어. 얘는 계속 바뀌어. 좀 못하면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생물이야. 자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특별해 조금. 어쨌거나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금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7.5%. 예를 들어서 원자재 7.5%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 오를 때 덜 먹지만 덜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개미 투자자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지. 언제? 내가 목돈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마라.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그 원자재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싸움 나가지고 그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잖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자재가 급등한단 말이야. 근데 원자재가 여태까지 계속 20년 동안 쩔어 있는 주식이었거든. 근데 요번같이 올라갈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걸 못 맞히잖아. 전쟁 이슈를 갖다가 누가 아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 자산군에 일부러 편입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지. 채권도 장기국채를 갖고 있으면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자 받으면서 자산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하면은,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가가지고 를 볼 수 있는데, 정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돌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낮아.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 주식에 스파에 넣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익이 맞으면은, 40%막 이렇게 떨어지거든. 자산이. 40% 하면 못 버티잖아. 왜냐면, 여러분 100만원 넣었으니까 40%가 40만원 떨어지면 괜찮지만, 만약에 1억 넣었어 봐. 4천만원 날라간 거거든. 그럼 못 버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자산을 섞어서 넣으면은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 들어가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10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채권을 갖다가 많이 타주면은, 그리고 원자재 금도 조금씩 타주면은, 혹은 여기다가 부동산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VNQ 이런 거 리츠 상품도 같이 좀 타주면은 이 변동성이 고점 대비 저점이가 20% 혹은 10%, 15%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을 갖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만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MD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투자에 왔다 놨다 시기를 노릴 이유가 없다. 그냥 받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주식에다가 계속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필요해요. 1년 됐을 때 이를테면은 여기 봤을 때 장기채만 겁나 커진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게 50%가 됐어. 근데 주식은 하락이라서 쪼그라들었어. 내가 원래 절치만 있는 건 30%였는데 이게 25%가 됐어. 그럼 1년 뒤에 리밸런싱 하지. 얘를 다시 팔아가지고, 얘는 왜냐면 올랐으니까 올라가지고 팔아서 40으로 맞춰놓고 얘를 다시 30으로 맞춰놓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 정기적으로 하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그지 수수료만 나가니까 3개월 6개월 정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정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나만의 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테스팅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기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변화하는 폭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해. 이번에 저는 자신감을 얻은 게, 내가 자신감을 얻은 게 이번 하락장을 맞았는데 이 변동성이 5%가 안 돼요. 이번 1월달 전에 들어갔거든? 근데 5%가 안 났어. 마이너스 5%가 안 나. 그렇게 깨졌잖아. 지금 나스닥은 30% 깨지잖아. 근데 5% 안 깨지고 지금도 다시 올라와 있어. 그냥 이렇게 슬그면 맥스가 5%안 깨졌어. 3% 정도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먹은 것도 뭐 1.5%밖에 못 먹었어. 그러나 그 큰 돈 넣었을 때는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기들이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그거 하는 거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근데 내가 현금 남겨놓은 걸 큰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요걸로 포트폴리오로 방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은 해주구만. 좋아요도 좋구만.